자, 이제 드디어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7은 이제 그 3차원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1차원, 그러니까 이제 변수가, 공간적인 변수가 x 하나밖에 없었던 이제 1차원의 상황이었었고요. 요 챕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3차원으로 그거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이제 두 가지 예를 우리는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3D 인피니트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무한 양조함을, 1차원 무한 양조함을 3차원 버전을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되게 핵심적인 거,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그 예제라고 볼 수 있는 수소원자 모델을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슈딩거 방식을 풀어서 이제, 그 결과를 해석을 하는 거, 그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 3D 인피니티웨어를 먼저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가 3차원에서 슈딩거 방식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2n분의 하바의 제곱에 이제 파동함수는 공간과 시간의 함수가 되겠고, 그거에 대한 이게 미분,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 파트가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위치 에너지를 곱해서 이제 그거가 이제 이렇게 시간에 대한 걸로 가는 거. 그죠? 여기 이제 실은 에너지 관계된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거가 전체 에너지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이퀘이션을 3차원으로 확장하는 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xyz를 더 추가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편미분이 이제 파동함수가 x만의 함수가 아니라 xyz와 t, 네 개의 변수를 가지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고요. 그런 편미분이 이제 내가 x 방향으로의 그 2개 편미분만 있었던 거가 y 방향과 z 방향으로의 편미분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x 방향으로의 운동 에너지, 이거는 y 방향으로 운동 에너지, 이거는 z 방향으로 운동 에너지. 우리가 그 세 개를 갖다가 이제 합치는 거가 되겠어요. 마치 우리가 그 이제 고전역학에서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 그럼 2분의 mv 제곱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속도가 xyz 성분을 가지고 있다. vx, vy, vz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거가 이제 3차원에서는 이제 vx의 제곱, vy의 제곱, vz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과 이제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x에 대한 운동 에너지의 합, 운동 에너지, y, z에 대한 운동 에너지의 합.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텐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x에만 의존하지 않고 y하고 z에도 의존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거는 여전히 이제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노테이션을 간소화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각 방향으로 이제 xyz 방향으로 2개 편미분 한 거를 다 합친 이 하나를 우리가 이제 라플라시안 이렇게 세모로 뒤집어 놓은 거죠. 세모를 뒤집어 놓은 거에 제곱, 그리고 라플라시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네블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또 이름이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는데, 어쨌거나 그거의 제곱 이렇게 쓰는 요거의 의미는 이제 xyz의 우리 미분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일단 xyz는 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위치를 가리키는 거고, 그럼 내 걸 갖다 이제 변이 벡터 R 벡터 이렇게 써서 하면 이제 한 방에 내가 쓸 수가 있겠고요. 요 벡터 기호를 가끔은 좀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R을 갖다가 내가 이제 볼드 페이스로 딱 하면은 그냥 이제 어떤 이제 R이 볼드 페이스, 그러니까 굵은 R이 되면은 이건 3차원 벡터를 가리킨다. 어떤 1차원 변수가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우리가 이제 바꿔서 보면은 좀 더 컴팩트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운동 에너지 파트는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의 제곱에 라플라시안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xyz 대신 이제 r 벡터, 변이 벡터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u도 이제 r의 벡터가 되겠고, 벡터의 함수가 되겠고, 이제 파동 함수가 되겠고, 우변은 이제, 시간에 대한 미분,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겠어요. 3차원의 경우에.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확률 밀도하고 노멀리제이션을 좀 살펴보면은요. 그러니까 1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라는 거를 정의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단위 길이당 존재할 확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밀도는 일종의 선밀도였죠.
1차원 하나의 길이에 대한 밀도였었고요. 이제 3차원이 되게 되면은 볼륨에 대한, 그러니까 단위 최적당 이제 발견될 확률이 되겠고요. 그거는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내가 노멀리제이션의 의미도 이제, 노멀리제이션도 우리가 쉽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확률 밀도니까, 그 확률 밀도를 내가 전 공간에 대해서 다 최적분을 하면은요, 3차원 적분이요, XYZ 다 적분한 거, 최적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거니까, 그죠? 그거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노멀리제이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멀리제이션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디펜던트 슈리딩거 방정식도 이제 유사한데, 이제 내가, 그 파동함수를 공간에 대한 부분하고 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쪼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때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앞에 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차원에 대해서도 그 우리가 이제 변수 분리 방법을 써가지고 psi t가 exponential minus I 오메가 t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때 이제 오메가가 에너지를 이제 하바로 나눈 거,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완전히 그 플로우는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공간에 대한 거가 이제 공간에 대한 것만 확장이 됐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가릴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간에 대한, 공간 파트에 대한 시간에 무관한 슈딩거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분의 포텐셜을 한 거가 바로 이제 어떤 에너지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우리가 에너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제규격화가, 그러니까 규격화, 노멀리제이션이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파동함수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요거가 이제 우리가 파동함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면은, 그러면 요게 이제 시간에 대한 파트가 exponential minus I 오메가 t니까 절대값 제곱을 하면은 요게 이제 사라지게 되고, 남는 거는 이제 공간에 대한 절대값 제곱, 이제 그거를 모든 공간에 다 적분을 했을 때 그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슈딩거 방식을 풀었을 때는 요 노멀리제이션 조건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어요. 이제 구체적인 예로서 3D infinity well, 그러니까 particle in a box라고도 이제 일명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1차원에서 이제 1차원 무한 양자음으로해서는 x가 이제 어떤 0하고 l 사이에서 이제 포텐셜이 이제 0이 되는 거고, 바깥은 무한대가 돼서 그 사이에만 존재한다.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거 이제 3차원 버전이 되겠어요. 3차원에서는 우리가 일종의 박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 안쪽에, 그러니까 박스의 길이는 x 방향으로 lx, y 방향으로 ly, z 방향으로 lz가 되겠고요. 요 박스, 직육면체가 되겠어요. 이 박스의 내부는 포텐셜이 0이고요. 0이 되는 거, 박스 내부 일단 0인 거고, 그 바깥쪽은 이제 포텐셜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1차원 버전, 1차원에서 어떤 0하고 L 사이에만 존재했다, 그리고 그 바깥은 무한대다 라는 거에 이제 3차원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변수 분리법으로 이제 푸는데요. 그 여러분들 공학수학 지금 배우고 있으면은 그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풀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기술이죠. 우리도 앞에서 그 타임 인디펜던트에서 타임 인디펜던트로 넘어갈 때 공간 파트, 시간 파트를 우리 변수 분리법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공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다차원 공간에서도 비슷한 테크닉을 갖다가 씁니다. 이거는 실은 이제 경계 조건이 그거에 맞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능한데, 그건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가 변수 분리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파동함수를 x만의 함수 fx, y만의 함수 gy, z만의 함수 hz, 요 세 개의 함수의 곱으로서 우리가 이제 해를 구한다. 이런 형태를 가지는 해를 구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깥쪽에서는 뭐 항상 파동함수가 0이고, 이제 내부에는 이와 같이 변수 분리로 주어지는데,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슈딩거 방정식이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의 제곱의 라플라시안의 psi가 이제 포텐셜이 0이니까 바로 이제 우변 이 psi가 나오고요.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라플라시안이 마이너스 하바 제곱의 2m2의 psi 이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 형태, 요걸 이제 F 사이에다가 F, G, H 이 세 함수의 곱을 우리가 이제 넣습니다. 대입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좌변은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건 x에 대한 두 번 미분, y에 대한 두 번 미분, z에 대한 두 번 미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x에 대한 두 번 미분은 편미분은 GH의 F의 두 번 미분이 될 거고, 그죠? G하고 H에는 X에 그 대한 미분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Y에 대한 편미분은 G에만 작용하겠죠? 그러면 G의 2'의 H, 그 다음에 Z에 대한 편미분은 FG에다가 H에 대한 미분으로 이렇게 되고, 우변이 마이너스 하바 제곱의 EME의 FGH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양변을 FGH로 나눕니다. 나누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첫 번째 항에서 이제 GH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남는 거가 바로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요 형태가 되겠죠. F분의 F를 X로 두 번 미분한 거, Y분의 Y 두 번 미분, H분의 H의 두 번 미분 이게 되고, 이제 우변은 그냥 바로 이런 상수만 나오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이 편미분은 이제 바로 전미분하고 이제 동일한 거가 되겠고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 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시간하고 우리 공간에서 분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이 함수를 보면은 일단 우변은 상수고요. 이 좌변을 보면은 이거는 x만의 함수, 이거는 y만의 함수, 이거는 z만의 함수예요. 그럼 내가 x나 y나 z만의 함수만을 더해서 상수가 나오는 것.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면은 각각의 항이 상수여야 되는 거예요. 여긴 요거가 상수, 이게 상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x, y, z에 상관없이 항상 상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요게 첫 번째 항이 그럼 가지는 그 상수값을 우리가 이걸 cx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가지는 거를 우리가 cy라고 하고, 세 번째가 가지는 거를 cz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요거가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x만에 대한, 그러니까 첫 번째를 우리가 이제 equal cx를 갖다가 양변에다 fx를 곱하게 되면은, 그럼 f에 대한 두 번 미분이 cx 곱하기 fx가 되는 거고요. 요거 두 번째는 이제 g에 대한 두 번 미분이 cy의 gy가 되고, 요거는 h에 대한 두 번 미분이 cz의 hz. 요런 식으로 이제 이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플러스 나오는 조건은 그 다음에 cx 더하기 cy 더하기 cz가 마이너스 하바 제곱의 E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우리가 방정식이 쭉 분리가 되겠어요. 자, 요거를 보면 우리가 요 방정식을 보면 이 방정식은 바로 뭐죠? 각각의 f, 그러니까 요거는 보면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 곱하기 어떤 상수, 그죠? 마찬가지 y나 z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이제 일종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고유치 문제, 하나짜리 고유치 문제를 우리가 세 개에 대한 고유치 문제로 우리가 쪼갠 겁니다. 그렇죠? 자,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 나가기 위해서는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경계 조건은, 이걸 1차원에서는 우리가 x하고 l, 이제 그 바깥쪽은 0이고, 안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함수가 있으니까, 그 경계에서 함수 값이 이제 연속이어야 된다. 이제 포텐셜이 무한대니까 미분 값은 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함수 값이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거가 바로 이제 뭘 주냐면은 경계점에서 0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줬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게 3차원에서 이 박스의 바깥쪽에다 죄다 다 0이니까 이 박스의 이 박스의 6가지 면에서 6개의 면에서 함수 값이 0이 된다. 파동 함수 값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우리는 지금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x, y, z의 함수의 각각의 함수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봐보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첫 번째, 자, 요 페이스에서 그렇죠? 여기 맨 앞에 보는 우리가 요거를 봐보죠. 요거부터 볼까? 자, 요 우리가 이 뒤쪽에 있는 가장 뒤쪽에 있는 그런 면을 보면은, 자, 이 면에서 파동함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면에 그 우리가 그 이제 좌표 값들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x equal 0이고요. 그죠? 요 면에서의 좌표들은 x equal 0인 거고, y나 z는 요 면에서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그거를 만족을 하려고 하면은
하지만 그게 이제 호모지니어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x 값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y나 z에 무관하게 항상 함수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한 어떤 그런 경계 조건인 건데, 자, 그게 되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게 x 이꼴 내가 지금 0을 대입을 했을 때, x 이꼴 0을 대입 f0가 되는 거죠. f0 곱하기 gy의 hz인데, y나 z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값이든 가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게 이제 항상 0이 되려고 하면은, 그게 우리가 트리비얼한 g나 h를 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항상 이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제로가 되는 거. f0가 제로가 되면은 이거는 gy나 hz가 어떤 거든 상관이 없이, 혹은 y나 z가 여기에서 어떤 좌표든 상관이 없이 항상 0이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쪽 페이스에서, 이쪽 면에서 파동 함수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은 바로 f0가 0이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같은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면에 대해서 0이 나왔고요. 자, 그럼 그거하고 마주 보고 있는 요 면을 봐보죠. 자, 이 면은 지금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x가 l인 거죠. lx인 거죠. x 값이 0이 아니라 lx인 거고 y나 z는 마찬가지로 이제 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0이 되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x가 lx일 때 f의 lx 값이 이 함수 값이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0이 되면은 y나 z에 무관하게 이 면에서 항상 0을 만족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쪽 면, 이제 이 두 면에서 우리가 f에 대한 경계 조건이 나오게 되고요. 0이 돼야 된다는 거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쪽 면, 그죠? 이쪽 면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y 이꼴 제로죠. 이거는 y 이꼴 제로. y 이꼴 제로니까 g의 제로가 0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g의 ly가 0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면에서, 아래쪽 면, 바닥 면에서는 이제 h 제로가 0이 되는 거고, 위쪽 면에서는 이제 lz가 0이다. 그래서 우리가 6개의 면에서 파동함수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그 경계 조건이 바로 f하고 g에 대한 이 6가지 경계 조건으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방정식도 분리를 했고 경계 조건도 분리가 된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따로따로 풀면 돼요. fx는 fx대로. 이제 모든 조건이 다 달라졌으니까 f에 대한 미분 방정식 풀고 그거에 대한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하고 g에 대해서 마찬가지, h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따로 풀면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형태하고 동일해요, 실은. 이게 뭐 약간 좀 이게 함수 이름이 다 바뀌었을 뿐이지, 실은 우리가 어떤 함수가 어떤 두 번 미분해서 어떤 이제 값이 나오고 그다음 경계 조건에서 0이다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런 무한 양자 우물하고 완전히 같은 그런 수학적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게 나오는 거가 경계값에서 0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선 우리가 이제 cx의 부호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cx는 여기에서 요 조건만 놓고 보면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든 상관없는데, 만약에 cx가 양수라고 하면은요. 이게 양수면은 fx는 가능한 거가 익스포넨셜 함수죠. 익스포넨셜의 어떤 알파 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함수의 그런 함수들에 우리가 이제 선형 결합으로 나타나지는데,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함수로는 우리가 경계점에서 0을 양 경계점에서 0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한쪽은 0을 맞출 수가 있는데 다른 쪽까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무한 양자음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cx가 음수여서 두 번 미분했을 때 되는 거는 이걸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이제 그런 형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양 경계점에서 0을 만족하는 그런 경계 조건을 우리가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트리비얼하지 않은 해를 갖다가 구하려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요 경계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c라는 숫자가 cx, cy, cz가 저다 다 음수여야 된다라는 거. 음수인 거고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f나 g나 h는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그 나머지 과정은 앞에 하고 완전히 그냥 다 동일한 거고요. 그러니까 f, g, h가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의 선형 결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코사인 파트는 만족을 못하니까 이제 날아가고,
사인으로만 표현되고, 그때 이제 fx의 함수로, fx는 이제 어떤 상수 곱하기 사인의 lx.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사인 l분의 n 파이 x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x 방향으로 길이가 lx니까 lx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가, nx라고 하는 정수, 자연수. 그래서 1, 2, 3, 4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방향으로도 동일하고, 이제 단지 모든 인덱스가 다 y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HZ도 마찬가지, 이제 Z로도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F하고 G하고 H가 이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우리가 이 경계 조건을 다 만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슈르딩거 방식도 마찬가지로 만족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에너지를 좀 봐볼게요. 에너지를 보면은, 이제 이 CX가 여기서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CX는 값이 여기서 두 번 미분해서 나오는 값이니까, 이제 우리가 L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의 NX의 제곱에 이제 파이 제곱이 되겠죠. 두 번 미분해서 나오는 값이. 이게 되는 거고, 이제 Y나 Z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CX 더하기 CY 더하기 CZ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LY의 제곱에 NY 제곱, 파이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LZ의 제곱에 NZ의 제곱, 파이 제곱이 나오고, 자, 그게 뭐냐면은 세 개를 더한 거가 마이너스 하바 제곱에 2m이었어요. 마이너스 하바 제곱에 2m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만들어지고, 2를 놔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맞죠? 2m분의, 파이 제곱 다 밖으로 공통적으로 꺼내고요. 파이 제곱은 다 꺼낼 수가 있겠고, 그래서 2m분의 파이 제곱 하바 제곱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는 lx 제곱분의 nx의 제곱 더하기 ly 제곱 더하기 ny 제곱 lz의 제곱분의 nz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거기에 대응되는 파동함수는 f하고 g하고 h를 내가 곱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ax, ay, az를 곱한 거는 내가 그냥 a로 퉁치고 나머지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겠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노멀리제이션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의 제곱한 거를 모든 공간에 대해서 다 적분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이걸 적분을 하면 이제 우리가, 파동함수가 우선은 적분이 이제 파동함수 존재하는 구간은 그 박스 안에서만 존재하니까, x, y, z에 대해서 우리가 lx, 0에서 lx, 0에서 ly, lz,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간 적분을 하게 되겠고요. 요걸 제곱을 하면은 a 제곱이고, 그다음에 사인 함수들의 제곱이 이제 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적분은 이제 x, y, z가 우리가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x에 대한 적분, y에 대한 적분, z에 대한 적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 가만히 보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죠? 해서 이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거를 L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2분의 L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스퀘어루트로 해서 뒤집으면은 루트의 L분의 2가 그 1차원에서 노멀리제이션 상수였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세 개 다 똑같이, 다시 말하면은 이제 2분의 LX, 요거는 적분하면은 2분의 LY, 이거는 적분하면 2분의 LZ니까 곱하면은 8분의 LX, LY, LZ가 되는 거고, A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넘기고 루트를 취하면은 이런 식으로 LX, LY, LZ 분의 8이 되는데, 요거 실은 세 개 길이를 곱한 게 뭐죠? 바로 볼륨이죠. 이 그 박스의 볼륨이 돼서 루트의 V분의 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한번 의미를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 형태에서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실은 이게 안에 박스 안에는 포텐셜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에너지는 다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1차원 양자음물에서의 운동 에너지, EM L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하바제곱, 그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항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X방향으로의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거가 의미하는 거는 Y방향으로 운동 에너지, 이거 세 번째 거는 Z방향으로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고전 역학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거가 우리가 이제 x, y, z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운동 에너지에 합이 되는 거죠. 운동은 서로 이제 직교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제 각각 방향으로의 운동 에너지에 합을 한 거가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의미가 여기에 이제 고스란히
이제 들어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퀀텀 넘버. 자, 우리가 이 3D 인피니트, 이게, 이 문제에서 우리가 nx, ny, nz. 이 세 개의 정수가 주어지면은, 세 개의 자연수 값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의 상태가 대응이 되죠. 그죠? 하나의 상태가 대응이 돼서, 여기는 이제, 이제 이 파동 함수가 나오고, 그거에 대응되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몇 번 했었지만은, 이제 퀀텀 넘버, 그러니까 주어진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상태를 인덱싱할 수 있는 어떤 숫자, 혹은 숫자들의 조합,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퀀텀 넘버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퀀텀 넘버에 해당이 되는 거가 뭐냐면은 세 개의 자연수의 어떤 쌍이 되는 거예요. nx, ny, nz. 그래서 요거 하나당 한 개의 상태가 딱 대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한 상황으로 이제 큐빅 박스, 그러니까 각 변의 길이가 같은, 우리 L이라고 하죠. 그 같은 우리가 정육면체를 한번 가정해 보겠어요.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에너지 공식에서, 그러니까 모든 푸는 과정에서는 하나도 우리가 달라지는 게 없고, 이제 마지막 이 에너지 여기 공식에서 내가 이제 세 개를 같은 걸로 취급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EML제곱분의 파이제곱 하바제곱에 NX, NY, NZ 제곱이 나옵니다. 큐빅 이제 우리가 박스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 표에서 nx, ny, nz를 우리가 쭉 한번 이제 낮은 에너지에 붙어서 쭉 위쪽으로 한번 우리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요걸과 나눈, 그러니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숫자만 지금 적는 거예요. 요걸 앞에 있는 팩토럴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자, 그럼 1, 1, 1, nx, ny, nz가 1, 1, 1이라고 하면은,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값은 이제 3이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요게 뭐가 되냐면 바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가장 낮은 기저 상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first excited state는 이제 nx, ny, nz 중에서 한 개가 2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한 개만 2로 올라가면은 2, 1, 1, 1, 2, 1, 1, 1, 2. 세 개가 다 모두 이제 괄호원의 값이 6이 되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동이 x 방향으로 빨라지느냐, 아니면은 y 방향으로 빨라지느냐, 아니면 z 방향으로 빨라지느냐, 속도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차이가 되겠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보면은요, 이 세 개를 보면은 세 개가 에너지가 같아요. 이 괄호하는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가 같다라는 얘기는 이 에너지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다른 양자 상태, 그러니까 다른 퀀텀 넘버인데 같은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에너지 준위를 뭐라고 하냐면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흔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뭐 축퇴, 뭐 겹침, 뭐 졸들기, 이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generate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degenerate니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에너지가 새롭게 안 만들어지고 그냥 기존에 똑같은 에너지 레벨에 그냥 뭐 축퇴된다, 쌓인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degenerative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성격이 있는 거를 우리가 degeneracy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1차원에서는 이게 이런 상황이 우리가 없었어요. 1차원에서는 이제 딱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exponential ikx에서 그 unbound state에서요. 이 k가 이제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인 게 실은 이제 운동의 방향이 다르죠. 그죠? 운동의 방향이 다르지만은 에너지는 같은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을 가졌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같은데 퀀텀 넘버는 달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자, 그런 거가 이제 디제너레이트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unbound state는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1차원에서 bound state는 디제너러시가 없습니다. 얼른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차원에서는 못 봤는데 우리가 차원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우리가 바운드 스테이트인데도 같은 레벨의 여러 개의 상태가 있는, 축퇴되어 있는,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디제너러시가 있는 그런 우리가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딱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당연히 X방향으로 빨라지는 거였다라고 하면은 Y방향으로 빨라질 수 있는 거고, 지금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우리가 대칭적이잖아요. 그죠? 대칭적이니까 X방향으로 퀀텀 넘버가 1에서 2로 가는 것과 Y방향으로 퀀텀 넘버가 1에서 2로 가는 거는 에너지가 같은 만큼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같은 거니까. 그죠? 같은 길이니까. 자, 그래서 Z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어떤 그런 대칭성이 차원이 높아짐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대칭성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와 같은 우리가 디제너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럼 축소되지 않은 그런 에너지 레벨은 우리가 non-degenerate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degenerate 되어 있다, non-degenerate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그럼 그 위에, 그 다음에 제2여기 상태. 제2여기 상태도, 이제 그때는 이제 두 개의 퀀텀 넘버가, 이제 또 올라가는 거죠. 1에서 2로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122, 212, 222. 이런 식으로 내가 세 개의 조합이 가능하고요. 그게 에너지가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디제너레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excited state는 이제 311이네요.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디제너레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2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추태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지금 이게 그 선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은, 에너지가 같은 것들을 묶어놓은 건데, 그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게 우리가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 하나이면은, non degenerate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211, 211, 121, 112처럼 대칭성에 의해서 우리가 디제너레이트 되는 경우, 자, 그런 경우가 실은 이제 많이 이제 보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제 가끔은 우연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511과 333을 보면은, 제곱해서 더하면 둘 다 얼마죠? 27이죠? 저 27로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디제너레이트 한 케이스가 되겠는데, 물론 511만 있는 거 아니고, 115,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개가 디제너레이트가 되는 거는, 그거는 대칭성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두 개 같은 거예요. 그죠? 어떤 대칭성으로도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우리가 변환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연히 생기는 그런 디제너레이트도 있다라는 거, 자,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의 모양에 대해서 좀 보겠어요. 자, 우리가 1차원에서는 파동함수가 있으면은 파동함수로 그냥 그리면 됐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1차원이니까 x축을 x축에다가 y축을 내가 파동함수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됐는데, 이건 3차원이에요. 3차원이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다 그림을 그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2차원 같으면은 내가 이제 xy 평면을 좌표로 하고 함수 값을 z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서피스 플러스를 하면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그 3차원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게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어떤 그 분포만을 갖다가 좀 이제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 그러니까 존재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 우리가 발견할 확률 밀도를 우리가 한번 이제 공간적으로 어떻게 어느 부분이 높고 낮은지를 좀 봐보겠어요. 자, 우선은 뭐 제일 간단한 건 그라운드 스테이트. 자,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111로 되어 있고, 그거의 절대값 제곱은 어떤 노멀리제이션 상수 곱하기 사인의 제곱의 L분의 파이 X 곱하기 사인 제곱의 L분의 파이 Y 사인 제곱의 L분의 파이 Z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함수에 우리가 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각각을 보면은 각각의 모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0에서 l까지 있고 사인 제곱의 L분의 파이 x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지만은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그림이 나와서 가운데가 이제 맥시멈이고 이제 끝으로 가면서 줄어드는 이제 그런 확률 밀도로 우리가 있는데, 그거를 세 방향으로 다 곱했어요. x, y, z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박스가 있고요. 내가 저 세 개의 함수를 갖다 곱했다라고 하면은, 자, 어느 지점이 가장 존재 확률이 높을까요? 저 세 개를 곱하면은, 자,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하고, 자, 답을 얻었으면은, 자, 당연히 가운데겠죠. 그죠?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세 개의 함수로 곱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이 제일 큰 지점에서 당연히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건 x든 y든 z든 가운데 지점, 그러니까 x가 2분의 l인 지점에서 다, y는 2분의 l인 지점, z는 2분의 1인 지점에서 맥시멈이니까 내가 x, y, z를 이렇게 내가 박스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그죠? 점 중앙에서 가장 내가 그 밀도가 높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거기에서 밖으로 이제 멀어지면서 코너로, 면으로 갈수록 점점점 약간 좀 옅어지는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플랫을 할 때 이제 뭐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점을 찍는 거예요. 점묘파 그 우리가 그 화가들처럼 점을 찍는데, 그 점을 갖다가 내가 더 밀도가 높은 지점은 좀 빽빽하게 점을 찍고, 밀도가 약한 지점은 밀도가 작은 지점은 좀 이렇게 점을 갖다 적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갖다가 진하게 여러 개를 찍어서 내가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것 아닌 것.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간적으로 내가 이제 뭐 이런 형태로 내가 높고 낮음이 좀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점이니까 이제 그 사이사이로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점점 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등고면을 그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고선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도 같은 데서 높낮이를 갖다가 또 보통 2차원에서 많이 보죠. 그럼 어떤 산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그 같은 높이를 가지는 그 XY 점들의 집합, 그게 우리가 등고선이잖아요. 그게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이 3차원에서 어떤 3차원적인 어떤 그림을 갖다가 자른 거죠. 원래 산이 있으면 산이 이렇게 있는 걸 내가 산을 잘랐을 때 거기 그 가쪽으로 나오는 테두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다른 높이로 자른 거죠. 이렇게. 케이크 썰듯이 이렇게. 케이크가 아니라. 뭐지? 옆으로 자르는 거. 어쨌든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오는 그 우리가 그 선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가 이제 등고선이 되죠.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는 내가 같은 값을 가지는, 같은 높이를 가지는 점들을 모으게 되면은 2차원에서는 선이 됐지만 3차원에서는 그게 면이 됩니다. 면이 돼가지고 그 면을 그리면 내가 그 면이 싸고 있는 영역이 그 안쪽이 진하구나. 그 바깥쪽으로는 이제 좀 이제 작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가 이제 그 등고선, 등고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값을 아이소밸류, 등고값을 가지는 그 이제 어떤 값을 가지는 그런 면을 모으게 되면은 이거 같으면 이제 내가 적당히 잡으면은 그 이렇게 그죠? 이게 적절하게 어떤 그 근처에서 이렇게 동그란 그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이제 내가 그 모양이 잡힐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면 안쪽에 그 면 안쪽에 거가 높은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3차원의 분포를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방금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내가 조금 봤었고요. 조금 더 복잡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2차원, 그러니까 first excited state, 그러니까 퀀텀 넘버가 양자수가 121, 211, 112 요거가 되는 이제 디제너레이트한 스테이트죠. 이 first excited state의 어떤 공간적인 분포를 좀 봐보겠어요. 자, 그럼 이제 121 같으면은 우리가 앞에 요거에서 두 번째 거 y가 이제 사인 제곱의 L분의 2파이 y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요거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약간 더 복잡하겠죠? 자, 이거는 지금 보면은 x하고 z는 동일하게 가운데 지점에서 맥시멈이 있는데, Y쪽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이거였었고 Y 방향으로는 first excited state인데 first excited state는 내가 이렇게 그 두 개가 봉우리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그죠? 양쪽에서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4분의 L 지점에서 4분의 L과 4분의 3R 이 지점에서 맥시멈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세 개를 곱해서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거는 X방향으로 가장 내가 진한 거. X방향으로 진한 거는 가운데 지점이죠. 그리고 Z방향으로 가장 진한 거는 Z방향으로 이제 그 가운데 지점이에요. 가운데 지점이고 Y로는 4분의 L하고 4분의 3R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지점하고 요 지점 두 개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X는 그러니까 좌표를 얘기를 하면은 X는 2분의 L, Y는 4분의 L, Z는 2분의 L인 점이 되겠고, 요 두 번째 점은 이제 X가 2분의 L, Y는 4분의 3L, Z는 2분의 L. 요 두 지점이
가장 높은 데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짜자자자작 찍혀 있는 거예요. 찍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사이사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양 끝으로 갈수록 더 연해질 거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쪽 이 사이로 가면은 또 이제 이 사이에서 0이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y가 2분의 l이 되면은 이게 2분의 l이 되면은 잠깐만 그렇죠. 2분의 l이 되면은 이게 2분의 l이 아니라 2분의 1이 맞는가? 잠깐만. 사인 제곱 이게 아니지. 이거죠. 사인 제곱에 2분의 l이면 0이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에선 노드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끊어지는 지점이 가운데 있는 거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이렇게 따따따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이제 등고면을 그려보면은 등고면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넓적한 판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거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지금 1, 2, 1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이제 만약에 그러면 다른 2, 1, 1 상태, 2, 1, 1 같으면 X 방향으로 이게 지금 이제 쪼개지는 노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돌린 거, 위가 약간 돌린 건데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X 방향으로 두 개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Z, 나번에 이제 1, 1, 2는 Z 방향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또 표현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상태가 디제너레이트가 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대칭성에 의해서, 요렇게 된 거를 내가 이렇게 돌려도 실은 회전만 하면은, 내가 같은 모양이 되는 거고, 지오메트리가 같기 때문에 이 세 개는 당연히 같은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파동함수, 혹은 내가 이제 그 존재 확률 밀도를 우리가 이제 분포를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디저너시가 대칭성에 의해서 생긴다고 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대칭성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대칭성이 어떤 이유에서가 깨지게 되면은, 그럼 디저너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저너시가 리프팅 됐다, 떴다? 하여튼, 사라졌다, 그러니까 리프트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은 에너지 레벨이 갈라졌다, 스플리팅 됐다, 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좀 봐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대칭성에 의해서 2, 1, 1, 1, 2, 1, 1, 2는 같습니다.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가 L이 같으면은 N제곱, Y제곱, Z제곱 세 개를 더한 거에 비례하는데 세 개 같으니까 같은 건데요. 이때 내가 이 상황에서 Z 방향으로의 길이만 X나 Y는 그대로 L로 놔두고 Z 방향만 0.9L로 10% 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 다 L이면은 같았어요. 자, 근데 이 Z 방향 L이 0.9L로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내가 바꿔서 계산해 보면은 여전히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는 L 제곱은 같으니까. 근데 세 번째가 2가 되는, 그죠? Z 방향으로 빨라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게 0.9L이 되니까 그러니까 값이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이 두 개에서 요게 이제 두 개보다도 얘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2, 1, 1하고 1, 2, 1은 같은데 1, 2가 커지게 된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세 개가 같으면은 가장 아래쪽에는 111이 있고요. 그 위에는 2, 1, 1, 1, 2, 1, 1, 2가 같은 이렇게 에너지 레벨, 디제너리티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Z를 줄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줄이게 되면은 원원원 에너지는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0.9L이니까 이게 같은 111 같은 양자수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레벨은 올라가요. 에너지는 값은 올라갑니다. 분모가 줄어들었으니까 올라가는데 요 세 개의 경우에는 두 개는 211과 112는 같이 같은 양만큼 올라가는 거고요. 그죠? 112는 이게 더 많이 올라가서 이게 갈라지게 됩니다. 디제너러스가 에너지가 갈라지게 되고요. 디제너러스가 리프트 되었다. 사라졌다. 물론 이제 다 사라진 건 아니죠. 일부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됐다. 자, 이렇게 된 거는 뭐 때문에? 우리가 대칭성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물론 Z 방향으로 이제 에너지가 더 올라가는 이유는 짧아졌기 때문에 에너지 간격이 더 크죠. 그쪽이 Z 방향이 더 커지게 된 거고, 그쪽으로 양자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에너지 점프가 많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 스플리팅을 갖다가 어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 약간 더 여러분들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뭐냐면은 2차원 양자음물을 생각합니다. 3차원, 지금 우리가 3차원을 하고 있는데 3차원 말고 2차원 양자음물인데, 그러니까 그건 X하고 Y만 있는 거죠. Z 없고 X하고 Y만 있는데, 이게 지금 무한 양자음물, 그러니까 2차원 무한 양자음물의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X 방향이고 이게 Y 방향인데, 이게 자, X 방향으로의 길이가 더 길고 Y 방향으로의 길이는 더 짧아요. 그러니까 LX하고 LY를 놓고 보면은 LX가 LY보다도 더 이제 긴 그런 이제 직사각형 형태의 무한 양자음물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푼다라고 하면은 뭐 앞에하고 똑같이 푸는데 오히려 이제 Z만 다 없애고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풀 필요 없고 여러분들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퀀텀 넘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제 nx하고 ny로 나오겠죠. 그죠? 이제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당연히 1일 때, 그럴 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될 거고요. 자, first excited state는 뭘까요? 2, 1 혹은 1, 2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서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찾고요. first excited state가 그 다음에 그 상태의 그 둘 중에서 첫 번째 여기 상태, 제1여기 상태의 제1여기 상태.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x하고 y가 같으면은 길이가 같으면은 두 개가 디제너레이트가 되는데 x가 더 길기 때문에 디제너스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깨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낮아지게 돼요. 그죠?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는 처음에는 2, 1과 1, 2와 같다가 따다닥 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이제 내가 더 갈라지게 되는 건데, 더 낮은 쪽을 여러분 선택을 하고 잡고, 그 다음에 그거가 그럼 어디에서 빽빽한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존재 확률이 더 많은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 대강의 그 점묘파 그림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1 같으면 가운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운데다가 이렇게 뭐 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찍고 바깥에 조금 이제 띄엄띄엄 적고 찍는달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 2, 1은 내가 2, 1하고 1, 2를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이런 분포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장 그 다음에 제1여기 상태의 그 확률 밀도를 이런 점묘파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서 이런 그림에다가 표현해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오늘의 퀴즈예요. 우리가 3차원 무한 양자음물의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우리가 물체의 나노 입자의 디멘셔널리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차원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무한 양자음물을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자, 여기는 LX나 LY나 LZ는 실은 어떤 길이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무한 양자음물에서 저기서 LX가 꼭 나노미터 해야 된다? 아닙니다. LX는 얼마든지 우리가 1m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상관없어요. 나노미터부터서 뭐 큰 스케일까지 얼마든지 우리가 사이즈가 우리가 베리에이션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물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이즈가 작을수록 양자 구속 효과, 어떤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디스크리트한 것들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L이 굉장히 길게 되면 매크로스코픽하게 길게 되면은 그때는 양자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작아서 거의 우리가 그냥 고전적인 어떤 그런 픽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인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LX, LY, LZ 이 세 가지 방향, 이 세 가지 길이가 모두 다 나노미터 스케일이다. 자, 그런 우리가 모든 방향으로 다 우리가 나노미터 스케일인 거가 대표적으로 어떤 거죠? 뭐 나노 파티클이랄지 양자점 혹은 나노 입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그 디멘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직사각형은 아니죠. 직사각형 아니고 뭐 구형일 수도 있겠고 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모든 방향으로 그게 이제 어떤 시스템에 일렉트론이 가둬져 있는, 일렉트론이 존재하는 공간이 나노미터 스케일로 다 컨파인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3차원 무한 양자음물하고 어떤 동일한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모든 게 다 나노미터, 모든 방향 나노미터인 이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로 디멘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한쪽 방향의 길이가 훨씬 더 길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x 방향의 길이가
이제는 나노미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미터이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만 하더라도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양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치는 굉장히 긴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충 뭐 마이크로미터 정도, 뭐 그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나노 튜브나 나노 와이어 같은 거죠. 그걸 보면 이렇게 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경 방향, 그 우리가 이제 단면 방향으로는 내가 X나 Y 방향으로 나노미터 스케일인데 그게 이제 뻗어 있는 그 우리가 나노 튜브나 나노 와이어의 방향으로는 길이가 얼마든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미터 스케일까지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요런 경우, 요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1차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Y나 Z 쪽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양자화된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가 나타나는데, 그 방향, 다른 하나의 방향, 다른 하나의 그 긴 방향으로는 양자화 효과가 굉장히 작아요. 왜냐면 LS가 워낙에 기니까. 그죠? 길어서 이쪽으로는 거의 우리가 입자가 움직이는 거가 거의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으면 이렇게 에너지가 점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워낙 간격이 조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거의 그냥 에너지가 뭐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가 뭐 어떤 우리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다시 말하면은 마치 우리가 전자가 우리 자유 공간에서 전자가 마치 가속 운동을 하듯이 우리가 K라는 거가 그죠? 우리가 뭐 앞에서 했던 우리가 뭐 물질파에서도 에너지가 2인분의 하바제곱 K제곱이 었잖아요. 자유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 K가 실수기 때문에 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길이 방향으로는 에너지 양자화된 효과가 작고 에너지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언바운드 스테이트인 것처럼 그렇게 전자가 비헤이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양 끝에다가 이제 뭐 내가 전압을 가하면 전자가 이렇게 쭉 가속 운동을 하는, 그죠? 그럼 마치 우리가 약간은 우리가 고전적인 혹은 우리가 준고전적인 그런 우리가 행동을 갖다가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에너지 스케일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에너지는 약간 양자화가 되어 있을 텐데 분명히 약간 작지만은 간격은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간격이 이들 사이의 간격이 우리가 바깥에 있는 터멀 에너지, 열 에너지보다도 실은 더 작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있으나 마나 한 거에서 우리가 거의 연속적인 것으로 취급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 뒤쪽에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제 통계학을 배우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이 열 에너지에 비해서 간격이 크면은 그런 우리가 어떤 디스크리트한 효과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화된 효과를 더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의 기준이 되는 거는 실은 터멀 에너지다. 현재 시스템의 온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뭐 상온, 뭐 실내 온도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은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면 충분히 우리가 거의 이제 무시할 만큼 작아서 양자화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거의 그냥 우리가 언바운드 스테이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쭉 전자가 흘러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1D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는 우리가 언바운드 되어 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준고전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다른 두 방향으로는 양자화된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는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쪽 방향으로는 운동을 잘 못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운동이 거의 1차원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차원을 더 내가 길게 해서 예를 들어서 X뿐만 아니라 Y까지도 길게 했다. 근데 Z는 여전히 내가 작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양자 우물 같은 거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적층해서 쌓았을 때 나노미터 두께로 내가 쌓게 되면은 대신에 이제 XY 방향으로 널찍했었죠. 그죠? 그런 것들, 뭐 그래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노시트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양자화된 효과가 Z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Z 방향으로는 어떤 우리가 에너지 양자화된 효과가 나타나서 그쪽 방향으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 이 널찍한 방향으로는 여전히 아까하고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서멀 에너지보다도 양자화된 게 작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언바운드 스테이트처럼 돌아다니는 그렇게 되는 우리가 효과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2D 시스템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방향으로 다 크면은 그거는 그냥 3D 시스템인 거죠. 전자가 자유롭게 다 돌아다니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로 디멘전, 1차원, 2차원이라고 말하는 거가
이제 왜 그러느냐? 단순히 그거가 우리가 이제 한쪽 방향은 기니까 1차원, 2차원 이게 아니라 그 우리가 나노스케일인 방향으로는 에너지 양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게 커서 그쪽 방향은 우리가 운동이 심각하게 우리가 저해가 되는 거죠. 방해를 잘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떤 구속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0D, 1D, 2D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얘기 하나 얘기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뭐 반도체 소자들이 막 작아지게 되면서 막 나노미터 스케일을 향해서 막 수 나노미터대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양자 구성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역사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터널링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했었지만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내가 게이트 전압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커런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커런트가 흘러가는 건데 그걸 내가 가운데서 게이트를 가지고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소자가 점점 작아지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채널, 그러니까 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길이가 점점 짧아지게 되고요. 그럼 내가 위에서 이제 게이트 전압으로 그거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제어가 안 됩니다. 워낙 짧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간격이 되게 작은데 내가 그걸 위해서 전압을 통해서 걔를 흐름을 제어한다.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통칭해가지고 소위 숏 채널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숏 채널 이펙트에 의해서 실은 이제 소자가 작아짐에 따라서 점점점 이게 게이트 전압에 대한 컨트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제어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같은 평면 구조의 FET를 3차원 구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깎아가지고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부분을 갖다가 이와 같은 우리가 상호 지느러미 같은 그런 우리 우리가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고 그러면 내가 이제 게이트 전압은 그걸 둘러싸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둘러싸면은 이게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한쪽에서만 이렇게 내가 전압을 가했던 거가 둘러가지고 전압을 가하는 거니까 얘가 좀 더 말을 잘 듣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핀백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또 한번 우리가 이제 3차원적으로 스케일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여기서 점점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이 채널들의 디멘전들이 우리가 제법 커가지고 별로 그런 양자 구성 효과가 없었는데 핀팩 구조 같은 데서부터서는 이게 저 핀의 두께랄지 어떤 채널의 길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핀의 두께가 나노미터 스케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의 10나노미터 이제 이하로 내려왔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앞에서 말하는 요 2D 구조랑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디멘전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요 방향,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는 널찍합니다. 전자가 돌아다니는 길이 널찍한데 이 두께 방향, 이 핀의 두께 방향으로는 이게 굉장히 얇아요. 나노미터로 얇아요. 자, 그래서 핀팩 구조는 우리가 이제 2D 구조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3D의 어떤 그런 우리가 지오메트리에서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핀팩 구조가 되면서 이제는 2D 구조로 내려온 거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더 줄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나마도 다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마 현재는 아직은 쓰이고 있지 않고 요 차세대, 조만간에 수년 내에 2021년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몇 년 뒤에, 한 1년 더 뒤에 우리가 쓰이게 될 기술은 이제 갖다가 이제 하나를 더 어떻게 우리가 더 이렇게 우리가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노 와이어나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노 시트인데 이제 나노 시트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널찍하게 이렇게 자른 거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지금 현재 기술이 지금 막 거의 지금 상용화 단계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TSMC는 Gate All Around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위 Gate All Around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나노 와이어 주변으로 그냥 All Around 둘러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트랜지스터 구조나 아니면 이제 삼성이 지금 열심히 밀고 있는 건 요런 구조인데 얇게 안 하고 약간 나노 시트 그러니까
요런 형태인 거죠. 요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둘러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MCB의 FAT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멀티 브릿지 채널이던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요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제어력이 말해서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핀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둘러싸는 거기 때문에 더 우리가 커런트에 대한 제어력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랄지 아니면 전력 손실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이제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더욱더 우리가 이제 양자 스케일이 어떤 이제 2D에서 1D 구조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약간 이제 1D하고 2D 사이 정도가 되는 이제 그런 지오메트리긴 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자들이 반도체 디바이스가 미세화됨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디멘셔널리티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그 구속되는 방향으로의 양자 구속 효과들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자 구속 효과들은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전류가 흘러가느냐, 그러니까 주어진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꼭 반드시 고려를 해야만이 정확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반도체 회사로 가게 되면 아마 그때쯤 되면은 저런 디바이스 타입들이 거의 상용화 돼가지고 막 쓰이고 있을 텐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양자 구성 효과나 그런 것들을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